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즌 관중수 305% 증가라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했고 K리그에서 관중수 3위, 관중수익 2위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K리그의 흥행돌풍을 이끌었던 대구의 전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대구의 축구는 선수비 후역수비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는 가장 먼저 단단한 수비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3-4-1-2에 가까운 전형으로 경기를 시작하지만 수비 상황이 되면 김대원이 중원으로 내려가주면서 5명의 수비수를 기준으로 5-3-2 형태를 만들고 수비라인을 후방으로 깊숙하게 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즌 대구의 경기를 보면 수비 상황에서 대구가 수비라인을 내리고 5-3-2 형태를 만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단단한 수비라인 덕분에 대구는 지난 시즌 K리그1에서 두 번째로 적은 실점을 기록한 팀이었습니다. 이처럼 우선적으로 수비 조직을 단단하게 형성한 대구는 상대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빠르게 역습을 진행합니다. 대구의 역습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에드가의 포스트 플레이인데요. 대구는 수비에 성공하면 가장 먼저 최전방에 위치한 에드가에게 볼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 조건이 좋은 에드가는 상대 수비수와 볼을 경합하면서 주변에 위치한 동료 선수들에게 볼을 전달하는데요. 이렇게 에드가의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에드가가 볼 경합 상황에서 이겨주기만 한다면 단 한 번의 패스로 높은 지역에서 공격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면 에드가에게 볼을 보내주면서 공격이 시작되는 경우를 자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에드가가 넘겨주는 볼을 주로 건네받는 선수는 에드가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세징야입니다. 대구의 경기 장면을 보면 역습을 시작할 때 전방에서 에드가가 상대 수비수와 볼을 경합해주고 주변에 있는 세징야에게 볼을 건네주는 패턴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한편 에드가가 볼을 떨어뜨려주고 세징야가 볼을 잡는 순간 대구의 역습에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김대원과 정승원이 빠르게 좌우 측면으로 뛰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구가 빠르게 역습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수비라인을 깊숙하게 내린 상태에서는 공격으로 전환할 때 좌우 풀백이 공격 지역으로 올라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드레 감독은 좀 더 높은 지역에 있는 김대원과 정승원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좀 더 빠르게 측면 공간을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서 세징야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해주면 대구는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측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대원과 정승원이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좌우로 분산시켜주면 이때 에드가와 세징야에게 여유로운 공간이 발생한다는 효과 또한 존재하는데요. 경기 장면을 봐도 대구가 수비 라인을 형성할 때는 김대원과 정승원이 중원에서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습을 전개하는 상황이 되면 세징야가 볼을 잡을 때 김대원과 정승원이 좌우 측면으로 빠르게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세징야가 달려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역습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김대원과 정승원 이 두 선수 중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활용되는 선수는 김대원입니다. 수비 상황에서 김대원이 중원으로 내려오고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할 때도 김대원이 좀 더 전진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좌우 측면을 수비하는 상황을 보면 이러한 특징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정승원이 배치되어 있는 대구의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가 볼을 몰고 들어오는 경우를 살펴보면 정승원은 측면 수비를 위해서 그다지 높게 전진하지 않습니다. 대신 에드가나 세징야가 측면 수비에 다소 도움을 주게 되고 그 결과 중앙에 위치하는 3명의 선수들은 중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되는데요. 경기 장면을 봐도 상대가 대구의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을 진행할 때 정승원은 측면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신 세징야가 측면으로 움직여서 수비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상대가 왼쪽에서 공격을 시작하게 되면 대구의 수비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대구의 왼쪽 측면은 김대원이 담당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김대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측면 지역을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대구가 수비에 성공했을 때 김대원이 역습을 출발하는 위치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김대원은 역습을 진행할 때 더욱 빠르게 측면 지역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대구는 김대원이 위치한 왼쪽 측면을 가장 주요한 역습 루트로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구의 왼쪽으로 상대가 공격을 전개하면 김대원이 측면으로 높게 올라가서 측면 공간을 담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구의 중원에는 중앙 미드필더 2명만 남게 되고 김대원은 측면 공격수처럼 올라간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나 이처럼 김대원이나 정승원이 측면으로 움직이는 것은 대구가 역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격적으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수비적으로는 다소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대원이나 정승원이 공격적으로 전진했을 때 중원에는 선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상대의 공격이 진행되면 대구는 중원 공간을 쉽게 허용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원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격적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대구가 수비로 전환할 때 중원으로 복귀하는 타이밍이 다소 늦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대구의 왼쪽 지역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김대원과 정승원이 높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공격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때 대구의 중원에는 단 한 명의 선수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간적으로 중원의 선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 김대원과 정승원이 공격적으로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움직이거나 중앙 수비수가 높은 지역까지 전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왼쪽 풀백으로 출전하는 황순민이 중앙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황순민이 중앙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김대원이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을 때 황순민이 중앙에 위치하면서 김대원의 자리를 메워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대구의 전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는 세징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징야는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역습 상황에서는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볼을 전달해주기도 하고, 지공 상황에서도 대구의 거의 모든 공격이 세징야를 통해서 전개되는데요. 기록만 봐도 세징야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도움과 키패스를 기록했고, 이 기록은 그만큼 세징야가 공격 상황에서 많은 공격 찬스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 세징야는 15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K리그 1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였는데, 이것은 지난 시즌 대구가 K리그에서 넣었던 46골 중에서 무려 54%를 차지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이처럼 대구의 공격에서 세징야의 비중은 굉장히 거대했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세징야가 부진하거나 경기에 나오지 못할 때 대구는 공격을 전개하는 것 자체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징야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지만 대구의 득점력은 리그에서 하위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대구는 좀 더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시즌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줬던 조현우가 이적했지만 수많은 이적설에도 불구하고 세징야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고, 여기에 대해서 베테랑 공격수인 대안을 영입한 만큼 이번 시즌에는 좀 더 강력해진 대구의 공격력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K리그 채널에는 세징야의 플레이를 분석한 영상을 업로드해놨으니까요. 세징야의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K리그 채널에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